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보월드 2023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제품군들, 이게 SBB테크에서 이번에 핵심 기술로 개발을 한 이런, 여기 보시면 D타입 감속기 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제품 설명을 해주시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SB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류세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SB테크는 그 초정밀 동력 전달 전문 회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초정밀 제품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초박형 베어링하고 네. 그리고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하모닉 타입의 정밀 감속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감속기 분야의 슈퍼스타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된 소문이고요.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식어가 붙게 되셨는지. 일단 제가 원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이제 감속기 설계 개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봇으로 자리에 옮겨가지고 로봇에서의 어떤 감속기 적용 설계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직장 이제 커리어가 대부분이 감속기하고 로봇 관련되고, 특히나 저희 이제 SB테크에서 합류를 해서 하게 된 게 로봇용 감속기로서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대부분 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전시회에 참석하신 목적도 감속기나 베어링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속기나 베어링이란 어떤 것이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모든 기계 장치는 동력원에서 동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구동원은 모터에서 출발하고요. 모터는 이제 회전기기고, 회전기기의 각 축을 이제 지지하는 쪽이 베어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메이저로 삼고 있는 게 이제 감속기이고, 감속기는 모터가 그 회전 속도는 빠른 대신에 그 힘은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감속된 만큼 그 회전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가 동작을 하려면 그 상당한 힘을 가지고 그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팔을 움직이려면 로봇팔을 모터에서 직결로 해서 움직이면 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요. 그래서 모터 속도를 줄여줌과 동시에 반대로 회전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사람 인체로 비교를 했을 때 관절 부근에 위치한 뭐 힘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죠. 팔을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근육 대신에 조인트에서 회전 관절로 돌려주는 거니까요. 힘줄과 근육으로서 감속기에 이제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이제 크게 정의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전시되어 있는 우리 감속기의 구조라든가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생산하고 있는 감속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감속기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실켓 타입이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가 옆에서 보면 모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켓 타입이라 하는데, 그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 내로 어떤 케이블이나 배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품이 되겠고요. 실켓 타입 부품을 활용해서 하나의 유니트 화한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한 것이고, 유저들이 가지고 가서 나머지 부분을 설계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그 어셈블리 자체만 가서 그냥 연결을 하면 구조가 되는, 커스터머들이 실제 적용에 편리하게 하게끔 그렇게 개발된 타입이 되겠고요. 역시 부품 타입인데 요거는 거의 컵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컵 타입이라 하고요. 컵 타입 중에서도 저희들이 요 두께를 줄인 박형이 되어 있습니다. 컵 타입, 박형 타입이 되어 있고요. 역시 앞에처럼 그 유니트화한 어떤 표준 타입으로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실물이고요. 근데 여기에 전시한 거는 저희들이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제품은 똑같은 모델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 보시 중량이 2kg 정도. 그리고 요거는 경량화를 해서 요거는 1.2kg 정도, 한 800g 정도의 무게를 줄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핵심 부품의 감속기 자체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로봇에서는 그 각 관절마다 다 감속기가 있기 때문에 감속기의 무게도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감속기의 무게를 줄인다면 움직이게 되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그 로봇이라도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 로봇의 어떤 한 장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장점을 만들어주는 걸로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를 주문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이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게 경량화이기도 하지만 소형화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어차피 요 타입의 감속기가 어떤 소형 감속기고요. 여기서 더 소형화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델을 갖다가 사이즈를 더 줄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11번 형번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 11번 형번이라는 것은 핵심 부품의 크기가 1.1인치 1.1인치니까 대충 한 30mm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감속기죠.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면 요거는 더 큰 감속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타입의 감속기가 경량화가 유리하고 또 소형화가 유리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시리즈부터 큰 시리즈까지 다 저희들이 시리즈화 개발을 갖다가 완료했습니다. 작은 거는 좀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 쓰고 큰 거는 큰 데 쓰이고 그래서 1대1 비교는 좀 힘들고요. 활용도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게끔. 네, 그렇죠. 제품이 그래서 이제 시리즈화하고 라인업을 갖다가 구성해 놨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만져주실 수 있나요? 다른 모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모닉 감속기 타입의 감속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크게 키워놓은 모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품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고 근데 요즘 사이즈에서 이제 이빨이나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구성품은 이 안쪽으로 이빨이 나 있는 이제 서큘러 스플라인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이빨이 나 있는 플렉스 스플라인 요 안쪽에 카원 캠하고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웨이브 제너레이터 요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여기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쪽이 이 캠이 장축이 되어 있습니다. 장축에서는 이빨이 맞물리고 단축에서는 이빨이 빠져나오는 그래서 장축을 갖다가 눌러서 계속 돌아가면 이빨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이거 돌아가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따라 돌아가게 되면 이 캠이 한 바퀴 돌았을 때 플렉스 플라인 돌아가는 게 요 서큘러 스핀하고 이쪽 플렉스 플라인 이 두 가지 부품 이빨수 차이만큼 여기에 덜 돌게 됩니다. 덜 도는 걸 이 부품에다가 출력축을 연결하면 감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속비는 여기 플렉스 플라인의 이빨수 차이만큼 나누면 감속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빨이 100개짜리입니다. 100개짜리고 이 숫자가 2개씩 나니까 그러면 감속비는 50대1 감속이 되어 있고요. 입력축이 50바퀴 돌 때 요게 출력축 뽑아내는 게 요게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간단한 부품 세 가지만으로 뭐 50대1에서 한 160대1까지 감속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하네요. 단순하죠. 좀 놀랐습니다. 단순하고 부품도 단순하고 네. 부품 수가 단순하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두께가 가볍습니다. 맨 밑에 감속기는 나머지 감속기까지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밑에 감속기는 위에 감속기 무게도 부하가 작용하니까 이게 가벼운 가볼수록 좋은 거죠. 특히나 그 무게에 민감한 소형 로봇. 소형 로봇에서는 이런 타입의 감속기 사용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동 원리 설명하려고 만든 모급인데요. 이거랑 비슷한데 돌리게 되면 제가 잡을게요. 한번 직접 한번 돌려보시죠. 여기 축이 벌려져 있고 여기가 축이 막맞는데 여기가 아까 여기서 표현한 화살표거든요. 돌리면 이런 식으로 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제가 왼쪽으로 돌리는데 톱니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되면서 동력에 비해서 감속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감속기 원리입니다. 여기는 뭐 요즘 유행하는 협동 로봇이 관절이 들어가는 감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협동 로봇 관절이 들어가는 하나의 샘플을 갖다가 저희들 전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동은 여기 입력축을 돌림으로 해서 출력축이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돌리는 대신에 출력이 속도가 느리죠. 이게 이제 감속이 된 거고 감속이 됨으로 해서 실제 이제 토크가 올라가는 거죠. 안 돌아가게 여기를 꽉 잡고 있으면 잡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 싹 돌리도 그냥 제가 잡고 힘들죠. 제 손이 앞쪽으로 좀 돌아가네요, 계속. 근데 실제 돌리는 힘은 아주 작은 힘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회전력이 커지는 거죠. 속도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게 이제 감속기 특징이 되겠고요. 그럼 이게 동력이 너무 강하면 내구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 회전력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상을 초과해 쓰게 되면 사실 감속기 부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로봇 설계할 때도 사용하는 감속기의 허용 부하 내에서 설계를 좀 해야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으로 고객사가 적혀 있는데 방산 쪽 아니면 조선 쪽? 조선 쪽입니다. 이게 아주 경량화, 로봇 자체가 아주 경량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들은 부품도 경량화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 부품을 경량화 해가지고 무게를 줄인 겁니다. 이거는 표준 타입은 아니고요. 고객이 원할 경우 이렇게 특수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선 쪽의 용접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쪽에 이거는 이제 거기 그 생산 라인에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모터랑 저희 이제 감속기랑 같이 결합해서 이제 납품하게 되는 뭐 네. 이런 물건 되겠습니다. 고객사가 좀 굵직굵직한 고객사들이 있는 것 같네요. 거기서 저 뭐 다양한 게 있고요. 사실은 이 감속기의 사용 용처가 로봇뿐만 아니라 그 자동화 장비 그리고 또 방산, 의료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은 정밀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네, 정밀 제어가 필요한 부분은 요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의 가장 핵심은 감속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감속기 회사로서는 그 감속기가 원가 비중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네. 또 감속기의 성능이 전체 로봇 품질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물론 그 로봇 제어기 업체는 제어기가 중요하다고 모터 업체는 모터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로서는 감속기가 로봇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도 그런데 네. 감속기가 없었다면 만약에 로봇을 이제 자동차 엔진만큼 이제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에서도 이제 트랜스미션이 있듯이 네. 트랜스미션이 있어가지고 그 속도를 변속하면서 감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감속기는 감속비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처럼 그 엔진에서의 그 힘을 자동차 운전 조건에 맞춰서 그렇죠. 적절하게 네. 어떤 조절해주는 정밀할 힘을 수 내주는 있게. 네. 그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제품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제품들 지금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제품일까요? 이거는 그 수직 다간질 로봇이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6축인데 네. 각 축마다 감속기가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각 축마다 여기는 모터, 감속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축의 어떤 조인트를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그 열 화상 감지 시스템 해가지고 네. TOD 시스템, 네. 해안가 경비라 네. 아니면 공항 막 이런 데 경비를 초소에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원격으로 조작해서 이쪽은 광학, 이쪽은 그 열 감시를 하는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자동으로 하는 거고 뭐 여기에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 하는 쪽에 하고 한 축이랑. 요거에 또 상하 또 아. 움직이는 그 모션을 하는 그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왜 정밀 감속기가 필요하냐 하면 최근에 이제 성능이 높아져 가지고 네. 기존에는 한 그 1, 2km 앞에 네. 정도 그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 가지고 어떤 정밀 감속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한 4에서 한 10km까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보는 건 상관없는데 멀리 확대를 많이 할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확 틀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 각도가 뭐 0.1도만 차이 나더라도 네네. 한 4km 가서는 이게 몇백 미터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감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그 벗어나는 네. 뭐 그런 게 때문에 그만한 그 해상도로 제어하려면 이런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 같은 정밀 감속기가 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방산 쪽에도 활용될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고객사가 실제로 해병대라든지 네. 뭐 공항 네. 뭐 이런 데에 이제 그 제품을 갖다 공급하고 있고요. 또 해외까지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이쪽 부분도 역시 이제 방산 쪽인데요. 전쟁에서도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왔다 해야 되니까 네. 대용량 무선 데이터 전송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이제 이런 장비도 상하, 좌우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정밀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뭐 관절 수준이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 목 수준의 움직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모든 그 동작이 그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이제 움직이는 이 동작을 복합해가지고 네. 이제 하는 거고요. 특히나 또 정밀제 필요한 부분은 이런 그 저희 회사에 생산하는 감속기가 뭐 네. 사용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로봇 분야에서 네. 감속기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감속기 개수로 치면 네. 한 몇 개 정도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 2년 정도 뒤에는 적어도 이제 그 전 세계 팔리는 감속기 대수가 한 그 300만 대에서 한 400만 대 수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로봇은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네. 여기 아까 보시는 거는 이제 6축 그 다간절 로봇이기 때문에 네. 6축이니까 로봇 한 대 6개. 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관절마다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 테슬라에서 뭐 이제 휴머노이드 발표했는데 언론 자료에 보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여기 28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럼 로봇 한 대에 28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그 가정에서 네.
감속기의 그 원가, 그 로봇의 원가에서 감속기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할 것 같은지. 아직은 대략적으로. 예. 아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이제 대중화 안 됐으니까 네. 그거는 아직 모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 산업용 로봇에서는 감속기가 한 30에서 40% 원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로봇 경쟁력을 높이려면 로봇 가격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생산대에서 늘어나지만은 감속기 가격은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다운되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운되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네, 얼른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도 사실 일본과 미국을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인건비, 뭐, 단가 경쟁, 그런 거에서도 중국을 이기든 좀 어렵고, 이 로봇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다른 국가들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이 빨리 조성됐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류재환 대표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여기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